안녕하세요. 부부작가의 세계. 저는 미랄쌤 김진수. 저는 들꽃맘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귀한 저자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10분 완성 초등 글쓰기의 저자 우리 박은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한번 본인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에 32년차 근무하고 있고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2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초등 하루 10분 독서 독립 출간했고요. 올해 3월에 10분 완성 초등 글쓰기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초등 32년의 경력의 선생님을 모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네요. 네, 네, 아우라가. 와, 22살 같아요. 와,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과 네네. 함께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또 빠르게.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우리 또 작가님의 책 너무 좋은 따끈따끈한 3월에 나왔죠. 네, 노란 병아리. 네, 진짜 노란 병아리 같아요. 네. 이 책에 정말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이렇게 제가 전작 초등 하루 10분 독서 독립 책을 이렇게 냈는데 10분 동안 네. 10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글쓰기를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이론과 방법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있는 동안 또한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글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화되었는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 독자님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독서, 이번에는 글쓰기 관련 책인데 이 독서와 글쓰기를 계속 강조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32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가장 좋은 게 뭘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도 공부하고 또 다양한 이제 연수를 듣기도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 스스로가 성장하는 게 최고의 해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 그리고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독서와 글쓰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책을 이렇게 잘 읽고 잘 쓰는 애들은 그런 아주 숙련된 학습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자신들의 이제 삶을 돌아보기에 굉장히 어른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좀 삶을 가꾸면서 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굉장히 삶에 좀 긍지를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과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작가님이 말한 자기 삶을 좀 알아가고 긍지를 갖는 걸 30 넘어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박은주 작가님을 만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그런 거를 연습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36살에 시작해서 기대가 너무 돼요. 네, 저는 40대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런 글쓰기 습관을 잡는 게 정말 이 최적의 시기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초등 시기부터 최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글쓰기 습관하면 좀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중학교 가면 잘 쓸 거야. 초등 고학년이면 당연히 잘 쓰겠지 이렇게 하는데 독서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듯이 이 글쓰기도 훈련으로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단계에 의하면 네. 그때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개발해서 네. 근면감, 그러니까 근면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든지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막 그만큼 열정도 있고 네.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막 그렇게 좀 지적 호기심도 많은 아이들에게 그때 이런 글쓰기 습관을 이렇게 들여주면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가고 또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지와 아이들의 네. 그런 이런 이렇게 사회성과 이런 생활 태도 또 교육 관계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습관이 잘 된 애들은 네.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고 공부도 잘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스스로 크게 하는 영양제다. 그렇게 야.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언어도 이렇게 결정적인 언어 습득 시기가 있듯이 글쓰기도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언어 능력 발달이 이렇게 완성되는 시기에 글쓰기도 이렇게 네. 학습을 이렇게 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글쓰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네네. 우리 그 초등학교 학년별로 네네네. 이렇게 혹시 단계가 혹시 접근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글쎄, 저는 이제 제가 단연간 이제 6학년, 이제 중학년, 저학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네. 좀 이렇게 효율적인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는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 습관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읽기 독립이 안 된 아이들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읽기 독립이 안 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글쓰기도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습관을 들이려면 반드시 이렇게 읽기와 책 읽기와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히면서 따라쓰기를 하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 문장을 이렇게 베껴 쓰고 아니면은 좋아하는 장면 중에 있는 문장을 쓰게 하고 이거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애들이 써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글쓰기는 재밌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좀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재밌다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글을 한 개를 쓸 때 그냥 종이다 안 쓰고 이렇게 풍선에다 쓰게 하고 아니면 돌이나 나무나 어떤 구체물을 쓰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클레이로 글씨를 표현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좀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물찾기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그런 것들 또 아니면 이제 8단어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읽고 이렇게 A4 용지를 3번 접어서 8개 중요한 단어를 쓰는다든지 빙고놀이랄지 이렇게 너무 재밌어 그렇게 그런 거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활동 자체에 아이들이 네네. 참여하고 또 다양한 감각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확실히 네, 흥미있을 것 같아요. 1학년 할 때도 아이들이 그러면은 지겹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렇게 국어 과목이 이렇게 시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통합교육 활동이 강조되고 이제 문해력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접근하면 아이들이 지겨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식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애들이 막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요즘 뭐 판다, 뭐 코알라, 햄스터, 토끼, 강아지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꾸며주는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야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은 좀 이런 다양한 재밌는 놀이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도 막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뭐 우리가 꼬리따기 말놀이, 말덧붙이기 놀이, 뭐 말주고받기 놀이, 다양한 말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저학년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중학년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 이제 편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3학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또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이미 싫어하는 아이들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 글쓰기를 싫어해요. 네, 제가 이렇게 맡아보면. 그래서 그런 한 해는 아이들이 굉장히 하나를 던져주면 열을 아는데 어떤 애는 막 너무 지긋지긋하고 뭐라고 많이 썼는데 똑같은 말을 연물문장 쓸 정도로 그래서 쓰기를 시켜보면 약간 흑백 TV를 보는 듯한 느낌 아이들 글이요. 색깔이 없고 예, 자기만의 생각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학원, 집, 뭐 학교 이렇게 학원 많이 다니고 너무 이렇게 지식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성이라든가 자기만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렇게 자 우리 한번 포스트잇 글쓰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주제로 그렇게 재미있는 글쓰기나 재미있는 활동, 실교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꾸미는 거. 3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생각이 좀 깊어져서 좀 이렇게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상상하여 글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비 오는 사람 주제로 글을 써보게 한다든가 내가 뭐 어디에 갔다면 이렇게 상상 글쓰기를 재밌어 하고요. 좀 3, 4학년들은 이제 그래도 조금 책 수준을 좀 높이고 좀 다양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은 많이 읽는데 애들이 글은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저학년처럼 이렇게 책 읽고 이제 독서 기록 카드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 생각을 이제 한두 문장 더 쓰게 하면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감성이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지금 재작년 친구들은 학급 문집을 이제 1년에 2번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들 글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 진짜 맑고 이 솔직하고 근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렇죠. 탁 찌르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적 표현을 이렇게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오감을 표현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은 굉장히 글이 살아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아이들 심상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이렇게 촉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것도, 솜털 같은 수박,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계란 노른자 같은 민들레, 뭐 이렇게 풀 피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3학년까지도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관찰과 체험과 활동을 시키면서 글쓰기를 접근하면 아이들이 어떤 주제만 딱 던져주면 그냥 오감 가득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3학년 담임인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감각적 표현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활용해갖고 글쓰기를 되게 재밌어하고 저는 또 동시로 이렇게 아이를 지도해서 그런지 그런 감각적 표현과 동시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아직까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3학년 친구들에게는 또 추천할 만한 활동이 이제 동시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지금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그것을 누가해서 계속 읽게 하면 이제 한 1학기 말 되면 아이들이 동시를 다 외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 속에 있는 운율과 그 시 속에 있는 어휘와 그 느낌과 감성을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네. 3학년 아이들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3학년 아이들. 네. 그리고 이제 고학년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간극이 굉장히 많이 큰일 났습니다.
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하거나 이렇게 한두 줄 쓰거나 뭐 열 몇 줄 쓰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는 참 이렇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 저는 무조건 이렇게 책 읽고 한 줄 쓰기로 이렇게 책 읽고 쓰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 이제 6학년 아이들은 좀 이게 글쓰기와 독서가 공부와 관련된다, 학업과 관련된다, 나의 미래 장래 희망과 꿈과 관련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아이들이 글씨도 바르게 쓰고 적극적으로 쓰려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동기부여를 좀 많이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벤카슨, 신의 손 벤카슨, 뭐 오프라 윈프리, 뭐 또 이렇게 케이트 윈슬렛, 뭐 이렇게 굉장히 글쓰기를 통해 세종대왕, 뭐 박은주, 오프라 윈프리처럼 정말 불우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아이들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진짜 공부에 글쓰기에 독서에 진심이 되거든요. 몇 권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깊이 있게 읽히게 하면서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하면 굉장히 토론 글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뭐 파뮤라든가 GMO라든가 요즘 기후변화 같은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발표하고 글쓰기하고 토론하면 아주 교실이 불이 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점차 접근하고 이렇게 온책 읽기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가지고 온책 읽기를 했는데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걸 아이들이 이제 연극 대본을 만들어서 실제 모든 별로 만들어서 연극을 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운 수업은 처음이다. 저 책에서 읽고 되게 뭉클했어요. 네. 저도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작가가 되어서 직접 글을 쓰고 그 아이들이 그거를 갖다가 직접 이제 이렇게 연극을 하니까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중고학년 공통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이 좀 제가 이렇게 독서 의욕이나 글쓰기 의욕을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자극했던 그런 활동 중에 하나는 독서 편지 쓰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보통 편지를 쓰는데 내가 책을 읽은 것을 누구에게 소개를 하는 게 독서 편지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네, 또 작가에게 쓸 수도 있고 또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일기 쓸 수도 있고 네, 또 뭐 그 주인공이 미래에 가서 몇십 년 후에 미래가 돼 쓸 수 있고 근데 이런 활동들은 1학년도 잘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쓰고 나서 그렇게 쓰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부모님에게 댓글을 받아오게 해요. 독서 편지 쓰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한 다음에 쓰면 그것을 1년 동안 하면 아이들이 글 쓰는 활동을 너무 재밌어해요. 이렇게 이제 그만해도 돼. 시간 없어. 안 해도 돼. 이번 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우리 하고 싶어요. 왜 제발 내주면 안 돼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6학년 친구들이 얼마나 바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서 편지에 이렇게 마력이 있구나. 근데 부모님이 댓글을 받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A4 용지 한 장을 해주시기도 하고 한 줄을 댓글로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냥 좋아요, 굿 뭐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런 칭찬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은 친구들은 더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또 내 생각을 더 끄집어내서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좀 이 모든 것 위에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좀 이게 시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글쓰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걸 답을 좀 이렇게 바깥에서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해력 향상 글쓰기, 창의력 향상 글쓰기, 뭐 사고력 막
항상 문제집 왜 글쓰기. 이렇게 많아요? 막 다 문제집이더라고요. 왜냐면 정보만 붙이면 다 문제래요. 뭐 이렇게 문해력 향상시키는 게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하는 글쓰기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글쓰기.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부모님께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글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타의적인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이 가치관, 친구의 생각대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쓰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쓰는 거, 맞아. 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좀 삶을 좀 가꾸면서 글을 썼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네. 노하우가 여기에 잔뜩 있거든요. 자, 10분 완성 초등 글쓰기. 네, 감사합니다. 내 공개 도서관 찾아가며 기분 좋은 향기와 책 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